이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자, 우리가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문제에서 이제 x 값의 범위가 따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이제 x 값의 범위가 주어진 경우.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방법이 일단은 고1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1 2학기 때 이제 우리가 산술이야 하고, 물론 교과 외긴 하지만 이제 코시슈바르츠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여기를 배우기 전까지는 최대 최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할 내용은 이 최대 최소 값에 이제 우리가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구하면 또한 최대 최소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추가가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봐. 문제에서 만약에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극대값이 최대, 극소값이 최소값이 무조건 될 거야, 100%. 근데 만약에 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 최대 최소를 가질 수 있는 후보군들이 있어. 그 후보군들이 누구냐?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범위의 그 양극값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극값이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범위가 존재를 한다면 내가 범위의 양극값하고 극값을 체크를 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냥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이 부분은. 요것만 기억해주면 돼. 범위가 없으면 누가 최대 최소라고? 무조건 극대값, 극소값이 최대 최소라고. 만약에 범위가 존재를 하면 어떻게 푼다고? 그 범위의 양극값하고 극값을 체크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다. 이렇게 문제 푼다고 얘기했어. 오케이?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자, 바로 125페이지 문제를 들어가 보죠. 자, 문제에서 이제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바로 1번에 하나만 할 거야. 자, 바로 1번 문제 보면 지금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는 이제 범위가 주어져 있지, 그치? 옆에 대괄호로 마이너스 2,4 요거 앞 시간에 예전에 우리 배웠었지, 그치? 구간 표시하는 거. 얘는 대괄호니까 닫힌 구간이 될 거고, 즉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극값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돼서 이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봐봐. 그럼 극값의 x좌표가 2하고 마이너스 1이 있지, 그치? 근데 지금 현재 어때? 2하고 마이너스 1이 전부 다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그치? 그러면 다 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후보군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 두 번째 후보군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 세 번째 후보군은 x에 2를 대입한 거. 마지막 네 번째 후보군은 x에 4를 대입한 거. 이렇게 총 4가지가 최대 최소 후보군이 되겠지, 그치? 범위의 양극값 마이너스 1이랑 4 대입한 거. 그 다음에 극값 마이너스 1하고 2 대입한 거.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자, x에 마이너스 2부터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24 플러스 4가 돼서 마이너스 28 플러스 28이니까 0.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4가 돼서 16 마이너스 5가 되니까는 11입니다. 그 다음에 x에 2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4가 돼서 마이너스 36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6. 마지막으로 x에 4 대입하면 128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 플러스 4. 얘가 이제 마이너스 96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132가 돼서 계산하면 되는 얼마야? 36이래. 그래서 이 중에 제일 큰 게 36,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6이니까 최대값은 36, 최소값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구하면 돼. 뭐 어려운 거 없지, 그치? 자, 밑에 문제는 숙제를 보세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넘겨서. 어차피 같은 방법으로 풀 거야. 자, 필수 문제 22번을 보면. 얘도 이제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인데 닫힌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x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x식을 보면 얘가 지금 ax 세제곱 마이너스 6ax 제곱 플러스 b. 자, 얘는 근데 특이하게 문제에서 뭘 가르쳐 줬냐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가르쳐 줬어. 지금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9다 라는 게 이제 힌트로 주어져 있고, 뭐 문제에서 단 뭐 a가 0보다 크면 여기다 써볼게. 자, 그랬을 때 이제 a, b 값을 구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는 문제니까 뭐 당연히 얘를 미분을 해서 일단은 그 값이 어떻게 될지부터 체크해야겠지. 그래서 미분하면 3ax 제곱 마이너스 12ax가 돼서 얘를 3ax로 바꿔주면 x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0하고 4가 극값의 x 좌표다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럼 0하고 4 중에 어때?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0밖에 없지? 그러니까 4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후보군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두 번째 후보군은 x에 0 대입하고, 세 번째 후보군은 x에 2 대입하고, 이렇게 세 가지만 후보군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자, 그래서 x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7a 플러스 b가 될 거고, x에 0 대입하면 b가 될 거고, x에다가 2 대입하면 8a 마이너스 24a니까 마이너스 16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럼 어차피 지금 a가 양수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셋 다 b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셋 중에 누가 제일 작겠어? 당연히 얘가 제일 작겠지. 음수를 갖다 엄청 많이 넣었으니까. 그럼 최소값인 마이너스 29가 얘가 될 거고, 당연히 최대값은 얘보다는 얘가 더 작지. 음수를 갖다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값은 이놈이 되겠지. 그래서 그러면 b 값이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b 값이 3이니까 여기서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돼? 2가 돼 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2고 b는 3이니까 문제에서 이제 a 플러스 b가 5다 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거는 어렵지 않지, 그치? 자, 밑에 247번 풀어보고
시간을 1분 더 줄게. 자, 답은 2가 답이 되겠다. 2. 숫자 2가. 이거 넘어가도 되니? 그냥 같이 볼까? 자, 247번 보면 일단은 구간은 이제 1부터 4까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x범위가 1부터 4까지 하나까지 체크해두면 되고 주어진 fx식이 지금 ax 내제곱 마이너스 4ax 세제곱 플러스 b. 역시나 얘도 지금 인프로 나와 있는 게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얘는 a 값이 지금 음수야. 이건 이제 참고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a 곱하기 b가 얼마냐? 못 뻔하지만 역시 얘를 이제 b분을 해서 4ax 세제곱 마이너스 12ax 제곱 이제 4ax 제곱으로 보면 x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실제로 봐. 얘는 여기가 지금 차수가 2차 짝수기 때문에 얘가 이제 a가 음수라서 아마 위에서 출발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0하고 3일 때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극값은 3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0은 후보군에 넣어서는 안 돼. 알았지? 자, 그럼 3은 어쨌든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범위 안에 포함이 돼 있으니 따라서 첫 번째 후보군은 x에 1 대입하고 두 번째 후보군은 x에 3 대입하고 세 번째 후보군은 x에 4 대입하고 이렇게 세 개가 후보군이 되겠지. 자, 그래서 x에 1부터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 x에 3 대입하게 되면 81a 여기가 얼마야? 27에서 4하면 마이너스 108이네. 그럼 81에서 108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a 플러스 b 그 다음에 x에다가 4 대입하면 256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냥 b만 남게 되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a가 이번에 뭐라 그랬어? 음수라고 했단 말이야. a가 그치? 그럼 a가 음수라는 얘기는 뭐야? 그럼 마이너스 27a랑 마이너스 3a는 양수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 셋 중에 가장 큰 게 얘가 되겠지. 그럼 가장 작은 건 얘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b 값이 마이너스 6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b 값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을 넘기면 얘가 이제 9가 됐어. 그럼 마이너스 27a가 9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제 뒤에 더 나오겠지? 괜찮아? 자, 이렇게 넘어와서 그 다음에 필수 문제 20번입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어떤 원피스 X벌을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한 식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익에 대한 식을 좀 써보면 지금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44X 제곱 플러스 1200X 마이너스 200. 요게 지금 뭐에 대한 식이야? 이익에 대한 식이지.
자, 근데 문제에서 이 원피스를 판매한 이익이 최대가 되고 싶대지. 그러면은 이익의 요 식의 최대값이 궁금하다는 얘기잖아. 근데 잘 봐. 물론 문제에서 x값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50보다는 작다가 나와 있긴 해. 범위가 있기는 하지. 근데 봐. 우리가 애초에 최대 최소 후보군을 체크를 할 때 범위에 양끝값을 넣지. 근데 그거는 언제 넣을 수 있는 거야? 등호가 있어서 대입이 가능할 때만 후보군에 넣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등호가 있어 없어? 등호가 없지. 그러니까 사실상 범위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긴 할 거야. 물론 범위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아니 0하고 150은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어차피 넣을 수도 없잖아. 그럼 결국엔 이놈의 극대값이 어차피 최대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미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88x 플러스 1200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96x 마이너스 4. 그러면 이제 96하고 400이랑 이제 인수분해하게 되면 어차피 4하고 100으로 쪼개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러면 어차피 뭐야? 이놈의 극대값은 x가 100일 때가 극대값이지.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x가 100일 때가 답이겠지.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이제 3번이 답이다. 그럼 별거 없지, 그치? 어렵지 않아. 그 밑에 확인 체크는 숙제로 해주시고요. 자, 넘겨서 128페이지. 여기도 결과적으로 이제 푸는 거는 똑같이 풀겠지만 여기서 이제 살짝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 게 이제 내가 직접 식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살짝 올라간 거긴 해. 그렇다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필수 문제를 보면 쌤이 그냥 이차함수 생략을 좀 할게. 그냥 이 직사각형은 바로 그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y축의 대칭의 형태일 테니까 일단 이 떨어진 거리는 같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꼭지점이 여기가 A, 여기가 B, C, D 이렇게 지금 찍혀 있는데 지금 A랑 B는 이차함수 위의 점이야. 자, 그리고 그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좌표를 설정을 할 거란 말이야, 임의로. 그 설정을 할 때 웬만하면 어디에 있는 걸 설정을 하고 1사분면에 있는 걸 설정을 하고 이유는 단순하지. 왜? x랑 y가 둘 다 양수인 게 1사분면. 우리는 아무래도 양수가 좋잖아. 자, 그래서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설정을 하고 갈 거야. 자, 그래서 약판에상 x좌표를 t라고 두면 얘는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 요게 점 a의 좌표가 되겠지, 그치? 그럼 봐. 어차피 x좌표가 t라는 얘기는 요 떨어진 거리가 t라는 소리지. 근데 얘가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도 떨어진 거리가 그러면 t겠네? 그럼 이 직사각형에 내가 이제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넓이가 가로 길이는 2t지. 그리고 세로 길이는 어차피 점 A의 y좌표랑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높이가. 그러니까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직사각형의 넓이식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가 궁금하대? 이 넓이의 최대값이 궁금하겠지. 그러니까 뻔할 뻔짜로 우리는 이제 이 식의 극대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전기시켜보면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24t가 될 거고, 그러면 얘를 미분한식을 구하면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24가 돼서 얘를 이제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얘 t제곱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이걸 이제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루트 2 t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위로 볼록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루트 2일 때가 극대값의 t좌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어디다 루트 2 대입하면 돼? 원래 식에다가 t 자리에 루트 2 대입하면 극대값이면서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루트 2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8 루트 2 플러스 24 루트 2가 돼서 이제 답이 16 루트 2가 답이다. 구하는 건 어렵지.
여기서 뭐만 하면 돼? 이 넓이식을 구하는 것만 할 줄 알면은 푸는 건 어렵잖아. 자, 밑에 24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2분 더 줄게. 2분. 맞네. 자, 답은 32가 답에 32. 넘어가 되니 다시 볼까? 다시 볼까? 자, 이것도 어차피 지금 A, B, C, D 이제 4개의 좌표가 있는 이 사각형이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이 사다리꼴의 이제 넓이의 최대를 문제에서 물어봤고 어차피 A랑 B는 좌표가 정해져 있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점 C만 임의로 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래서 사다리꼴만 그릴게. 어차피 우리가 사다리꼴 넓이를 어떻게 구해?
밑변 길이 더하기 윗변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지, 그치? 그래서 지금 요 점의 좌표를 이미로 설정할 때 여기서 이제 C겠지, 그림상에서. 그래서 얘를 T, 9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 이제 이렇게 Y축이 있을 텐데 어차피 Y축을 기준으로 당연히 떨어질 거리가 같을 거고 일단은 밑변의 길이는 6인 건 어차피 알 수 있지, 그치? 그럼 윗변의 길이는 t가 2개 있으니까 윗변의 길이는 2t가 될 거고 당연히 높이는 2t의 t가 아니지 점 C의 y좌표가 될 테니까 이제 넓이 C는 다 끝났지. 그러면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게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지. 그럼 어차피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해서 뭐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 대값만 구하면 끝난다 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래서 어차피 여기 2는 꺼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꺼내놓을게. 2분의 1은 없어버리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전개를 시키게 되면 이제 그게 일단 사다리꼴 넓이가 될 테니까 전개시키게 되면 27 마이너스 3t 플러스 t 마이너스 t 세제곱이 돼서 내림차순을 좀 쓸게.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7.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한 식을 구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9가 돼서 얘를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어차피 얘가 위로 볼록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t가 1일 때가 극대값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t 자리에다가 t 자리에 1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될 거고 그럼 t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6이니까 이제 답이 30 나오겠지. 뭐가 되겠어? 자, 129페이지. 여기 이제 일단은 필수 문제는 마지막 문제야.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진도 수업 마칠게요. 자, 필수 문제 25번 보게 되면 자, 문제에서 지금 요 귀퉁이를 가로 세로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낸 다음에 얘를 접어가지고 뚜껑 없는 박스 모양이 나오겠지, 그럼 그렇지? 이제 그놈의 부피가 언제 최대가 되냐 이걸 물어본 거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가로 길이는 16, 세로 길이는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이제 접었을 때 그럼 이제 그 접은 밑면의 가로 길이는 양쪽에 x가 빠질 테니까 16-2x가 가로 세로 길이는 세로가 6인데 역시나 x가 2개 빠질 테니까 6-2x가 세로 그 다음에 높이는 당연히 x가 되겠지, 그치? 그럼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될 테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요게 부피식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어차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최대가 될 때의 x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극대값의 x 좌표만 구하면 끝이야 이거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할 건데 간만에 곱미분 한번 해보자. 색이 곱해져 있으니까. 자, 공미분 뭐라 그랬어? 공평하게 다 한 번씩 미분한 것들을 더한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더하기 얘 미분하면 역시나 마이너스 2니까 가운데 거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마지막에 얘는 미분하면 어차피 1이니까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극대값을 구하러 갈 수 있겠지. 얘부터 정리하면 이제 마이너스 2x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4x 얘도 마이너스 2x 분배시키니까 마이너스 32x 플러스 4x 그냥 정리시키면 되니까 96 마이너스 32x 마이너스 12x 플러스 4x 그래서 이거 이제 내림차순 정리하면 일단은 x 제곱부터 하면 4x 제곱이 3개 있으니까 12x 제곱 이거 이제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1차항이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32x,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2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24에다가 마이너스 32도 두 개니까 마이너스 64가 돼서 마이너스 90x가 썼고 이제 숫자는 1 플러스 90 이렇게 있겠지. 어차피 얘는 이제 전부 다 3으로 약분이 가능하니까 3으로 이제 묶어줄게. 4x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30. 아 이거 2로도 또 묶을 수 있네. 그럼 처음부터 그냥 6으로 묶을게. 그리고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0. 이거만 이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여기 2하고 1. 그러면 15가 나오려면은 얼마씩 하면 되니? 중간에 뭐 10%가 안 나오는데? 아 이러면 그냥 써야 되는데 아니 나올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이게? 내가 여기 하다가 어디를 빼먹었나? 잠깐만. 아 아닌데? 여기 마이너스 30. 아 이거 마이너스 88인데 90이 없어. 여기만 다시 하면 이제 6을 묶을 수 없겠네. 이제 4를 묶어서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얼마야? 6하고 4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x 값이 이제 3분의 4 또는 이제 6이 될 텐데 실제로 이제 누가 극대값의 x좌표인지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극대값의 x좌표니까 당연히 3분의 4일 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3분의 4가 답이다. 자 밑에 251번 풀어보세요. 아이고 지친다 이제.
시간에 1분도 줄게. 자, 답은 이제 뭐 9분의 4파이가 답이고 어차피 이거 같이 풀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물론 이제 주어진 거는 입체 도형이긴 하지만 우리가 풀이의 편의를 위해서 얘네의 단면도만 일단 따라올 거예요. 단면도. 그럼 지금 이렇게 이제 원뿔이 있고 이 원뿔 안에 원기둥이 이제 내접을 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어쨌든 항상 이제 수학에서는 여기 이제 딱 깔끔하게 대칭으로 쏙 들어가 있을 테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내가 뭐 수술말이 내린다고 하면 뭐 당연히 이게 대칭으로 똑같이 뭐 여기도 당연히 대칭으로 똑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는 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 원뿔이 반지름 길이는 1이고 이 반지름 길이가 지금 1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현재 3인 원뿔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그때 이렇게 원뿔 안에 내접해 있는 원기둥이 이제 부피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잘 봐. 일단은 내가 뭐를 미지수로 설정을 할 거냐면 이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을 미지수로 설정을 좀 할게요. x라. 그러면 잘 봐. 그럼 여기가 x면 당연히 여기도 x가 되겠지, 그치?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닮음을 찾는 거야. 지금 잘 보면 요번에 실선으로 그어줄게. 그럼 요 직각삼각형을 보면 가로는 1이고 세로가 3인 직각삼각형이지. 근데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하고 닮았지. 그지? 그러면 길이비가 여기가 지금 가로랑 세로의 길이비가 1대 3인 거잖아. 그러니까는 요 삼각형도 지금 뭐 여기도 당연히 x일 테니까 여기가 x면 높이는 3x가 될 수밖에 없겠지. 길이비가 1대 3이니까 가로 세로가. 그런데 전체 길이가 3이니 그러면 이 원기둥의 높이는 3-3x를 갖겠구나 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보면 일단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바로 원기둥의 부피식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이제 전개를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3파이 x의 세제곱 플러스 3파이의 x제곱. 그럼 우리는 어차피 최대값 구할 거니까 당연히 이 식을 미분을 해서 이제 극대값의 x좌표를 구하러 가겠지. 그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9파이 x제곱 플러스 9파이 x. 그래서 마이너스 9파이 x를 묶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1이 돼서 그럼 이 식이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꼴이고 x가 0이랑 1일 때니까 x가 1일 때가 극대값이고 뭐라는 걸 이제 구할 수 있겠네, 그치? 근데 부피 최대가 분수였는데
도면 넓이. 아이고 씨 여기 6인데 아 근데 이제 필요한가 보다. 6이네. 마이너스 3파이 x로 묶으면 3x 마이너스 2가 돼서 0하고 3분의 2겠지 그지? 근데 뭐 당연히 그때 x절표가 이제 3분의 2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x자리에 3분의 2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될 거고 3분의 2 대입하면 이제 27분의 8에다 요거 할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8파이 더하기 여기 이제 9분의 4에다가 3 곱할 거니까 이제 3분의 4파이가 돼서 통분하면 따라서 이제 9분의 4파이가 최대값이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은 여기까지야.